백산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적천수 천미의 명조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풀이하면서 비교해보는 시간 22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을목입니다. 해월의 을목은 조구로 보나 억부로 보나 그 강한 기운을 화로 설기하고 재차 토로 설기되는 화토가 상생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생이라는 개념은 수금과 화목에 어울리지만은 관전적으로 우리가 이 화토도 상생의 범주에 넣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화토가 상생하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꾀하고 수목은 이미 그 강한 인성과 비겁으로 인해서 기부신의 역할을 합니다. 남는 하나의 오행인 금은 관성으로서 한신입니다. 사주를 살펴보니까 천간에 용신과 희신의 조합인 화와 토가 같이 있습니다. 아주 이 점만 두고 본다면은 화토가 유정하는 천간이 아주 아름다운 사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들 용신과 희신의 뿌리가 되는 오행, 즉 인묘, 사오미, 술토가 어느 하나도 지지에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천간에 있는 화토인 용신과 희신은 지지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기신에 해당되는 기운이 운에서 오면은 화를 극할 때 토가 화의 생을 입어서 임계수를 어느 정도 막아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지의 응원군이 필요합니다. 응원군이 없다는 것은 화토가 아무리 유정하게 상생해서 임계수와 맞서 싸우더라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이 이 사주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한 해월의 을목에게 목이 온다는 것은 용신인 불로도 답답할 뿐더러 또 용신인 불이 없는 가운데 구신에 해당되는 목이 토를 만나면 바로 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사주를 비교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철조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지만 천간에 두 병화가 있고 따스한 봄날의 풍경과 같고 차가운 나무가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 맑고 순수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철조는 원국에 화토의 뿌리가 없고 이 점을 공히 임철조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 공부를 해서 크게 출세하기는 어려웠다. 천간에 있는 상관과 편재 기토를 두고 본다면은 공부까지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년운이 모두 인묘진, 임계, 수목으로만 흘러가니 도와주는 것이 너무 과해서 사주 안에 있는 화토가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어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 역시 임계수가 오니까 이 사주는 기구신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지지의 임묘진 역시 목기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임철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철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금이 없다 보니까 금이 전혀 없는 무관사주입니다.
있다면 한신으로서 금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주가 천고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마도 임철조는 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사주에서 금이 있다고 해서 사주의 중화를 흐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금이 하나 있었다면은 한신 신금이 용신인 병화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천고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만약 연시를 을목의 병지로 보고 월일을 사지로 본다면은 휴수가기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이 왕상휴수사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작용을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그 강약을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왕상휴수사인데 임철초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임철조의 반론 중에 하나가 을목 입장에서는 연시를 두고 본다면은 병지로 보고 월일이 사지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생하고 도와주는 것이 와서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임철조는 이어서 여기서 해자수를 생으로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와 목이 생이라 하더라도 수목을 만나면 좋지가 않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미 고인들도 황상휴수사를 포함한 심지어는 12운성론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계는 또는 어떤 주장을 하는 학자이냐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옳다,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는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은 스스로 그걸 걸러낼 수가 없을 때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로지 사주를 정확하게 푼다는 것은 중화를 가늠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사주는 대부분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화된 사주를 가지고 있는 구성을 관인상생격이나 재관상생격이나 식신생제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주는 용신과 희신이 사주의 중화를 꾀하고자 용신과 희신으로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그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데는 많이 역부족인 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기부신이 강합니다. 그 기부신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희용신이 이들 기부신과 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중화라고 합니다. 용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억부로 보나 조부로 보나 억부 중화 또는 조부 중화의 이 양자를 잣대로 해서 어떤 사주이든지 간에 가장 이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 것인가를 도출해내는 거기서부터 사주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중화용신은 기존의 억부나 조부 용신을 참고하되 체의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용의 논리로 전환해서 이 사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그 결과 모든 사주는 수금이 용신이 되거나 또는 화목이 용신이 되거나 또는 이 사주와처럼 화토가 용신이 되거나 또는 토금이 용신이 되는 네 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화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주가 약해서 임금을 필요로 하는 묘월의 무토사주 이런 경우에는 화토가 용신이 됩니다. 그러나 해좌 또는 해자월이나 인월의 가벌목처럼 사주가 강해서 조으로 보나 억부로 보나 그 힘을 식상으로 설계돼서 다시 재성으로 설계되는 이런 경우도 화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주는 수금이 용신이고 또는 화목이 용신이 됩니다. 수금이 용신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목이 한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목이 용신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토가 한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화토가 용신이 되는 사주는 무조건 금이 한신이 됩니다. 그리고 토금이 용신과 인신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수가 한신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서 사주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들 잣대로 사주가 아주 절묘하게 심리나 육친 또는 대세운의 해석이 잘 용의주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